세상이 참 복잡하죠?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. 혹시 수학을 그냥 계산이나 공식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? 사실 수학은요,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틀을 우리한테 선물해 줍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수학이란 언어로 복잡함 속에 숨어 있는 질서와 구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일하기입니다. 복잡함 속의 실마리. 진짜 모든 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잖아요, 세상이. 근데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게 첫걸음이거든요. 언뜻 보면 그냥 혼란 그 자체인데 수학이 우리 손에 아주 선명한 돋보기를 딱 쥐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하루만 해도 얼마나 복잡해요? 개인 스케줄, 가족들 스케줄, 쏟아지는 정보의 알림에 야, 오늘 내 몸 컨디션은 또 왜 이렇지? 한 것까지. 진짜 모든 게 얽혀 있잖아요. 이게 자연으로 가면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요. 바람, 온도, 습도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아, 정말 복잡하구나 싶죠. 아니 그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실마리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수학이 진짜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. 복잡한 걸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. 대신에 보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는 거죠. 그 나무들이 모여서 어떻게 숲을 이루고 있는지, 즉 그 관계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. 방금 제가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자, 아주 익숙하고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얼음은 왜 물에 뜰까요? 네?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? 바로 이 간단한 현상 안에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구조의 비밀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기본 단위부터 시작해 볼까요? 물 분자, 우리한테 익숙한 H2O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 H2O 분자 딱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액체인지 고체인지 기체인지 그 어떤 성질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? 답은 그 분자 하나에 들어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. 부분만 봐서는 절대 전체를 알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. 진짜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. 그 분자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, 바로 그 방식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. 관계가 만드는 새로운 성질.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그림 좀 보세요.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왼쪽이 우리가 마시는 물, 액체 상태인데요. 분자들이 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바꿔요. 그런데 오른쪽 얼음을 보세요. 분자들이 아주 규칙적인 육각형 모양으로 딱 자리를 잡고 꼼짝도 안 하죠. 재료는 똑같은 H2O인데 어떻게 서 있느냐, 그 배열 방식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. 얼음이 저렇게 예쁜 육각형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. 숭숭 구멍이 뚫리는 거죠. 이 빈 공간 때문에 분자 개수는 똑같은데 차지하는 부피는 더 커지는 거고요. 그럼 당연히 밀도는 물보다 낮아지겠죠? 네, 바로 이게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뜨는 이유입니다. 간단하죠? 결국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, 얼음은 왜 뜰까? 이 질문은 사실 얼음은 뭘로 만들어졌지?가 아니었던 거예요. 진짜 질문은 이거였죠. 얼음 분자들은 대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거지?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문제의 본질이 확 보이는 겁니다. 정말 멋진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 구조의 힘, 이 원리를 얼음과 물에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이걸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언어가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.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것도 똑같아요. 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숫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.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, 그 관계망이 사회 전체의 지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는 그냥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바로 이런 지점에서 수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.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복잡한 관계망과 구조에다가 수학이 기호와 숫자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. 막연했던 패턴이
손에 잡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번역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한번 보세요. 시간의 흐름 같은 현상은 수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.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불확실함,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들은 확률이라는 도구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수학은 정말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언어체계, 맞죠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과연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로서의 수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수학이 복잡한 세상을 막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 지팡이는 아닐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튼튼한 틀이 되어주는 거죠.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랄까요?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틀을 바꾸는 순간 신기하게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질서와 규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들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만약 오늘부터 세상을 볼 때 하나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구조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될까요?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